지금은 부끄러워서 내린 영상이 있어요. 당시 조회수가 17만이 나왔는데 지금은 도저히 못 볼 것 같아서 내려버렸어요. 집에서 월 150만원 실패 없이 버는 방법, 이 영상이에요. 실제 제가 부업으로 월 150만원 벌 때 찍은 영상이에요. 이 영상에서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뭘까요? 150만원 벌었으니까 대단하다, 나도 부업을 할까?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렸을까요?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은 월 150만원 벌어서 뭐하냐, 150만원으로는 할 게 없다, 이런 댓글이 가장 많이 달렸어요. 150만원을 벌어도 인생 전혀 안 바뀐다, 이런 댓글이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150만원씩이요 12달 1년을 벌면요 1800만원이에요 그럼 10년 어떨까요? 120개월이니까 1억 8천만원입니다 10년 후에 1억 8천이에요 지금의 1억 8천이 아니라. 그러면 1억 8천으로 뭐 서울에 집 하나는 당연히 못 사고, 요즘 오피스텔에 뭐 전세가 2억 가까이 하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금액이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요? 150만원 벌어서 뭐 스트레스 받느니 노는 게 낫다, 혹은 그냥 부업으로 150이냐 불안하게 승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 거예요. 150만원으로는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단순 계산을 했기 때문이에요. 150만원 부업으로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얘기하는 경제적인 자유,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회사 왜 다니세요? 다니기 싫은데 굳이 꾸역꾸역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밀린 월세, 밀린 카드값, 이런 것들, 즉 생존을 위해서 다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생존이 보장돼 있어요. 그냥 돈이 매달 따박따박 들어와. 그럼 여러분 대부분은 일 안 하고 회사 안 다닐 거예요. 놀고 먹고 쉬어도 매달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충족이 되니까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편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낼 수 있는 게 경제적 자유에 달한 그 상황이에요. 물론 경제적 자유를 도달하고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자유잖아요. 자유, 선택의 문제니까 일을 안 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야 경제적 자유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경제적 자유가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돈이 계속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건물의 수익 혹은 주식의 배당,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을 경제적 자유의 마지막 끝판왕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건물을 한번 예시로 해볼게요. 자, 아까 말했던 150만원, 1년을 따지면 1800이죠. 이 18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건물은 어떤 건물일까요? 자, 건물은 수익률을 따지죠. 그리고 수익률이라는 거는 시중의 금리보다 더 높아야 돼요. 현재 금리가 3.5%입니다. 보수적으로 4%짜리의 수익률을 가진 건물을 해볼게요. 강남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중 금리보다 높아야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4% 정도 나와요. 자, 전 수학교사였잖아요. 건물 가격이 네모예요. 거기서 4%의 수익률이 나온대요. 그게 1800입니다. 건물 가격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즉 내가 매달 150만 원씩 부업으로 번다는 건요 4억 5천짜리 건물을 들고 있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말 하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 4억 5천짜리 건물은 그냥 냅두면 오른다, 10년 20년 있으면 오른다. 근데 이 150만 원 부업은 안 오르는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똑같냐, 150만 원 부업 버는 거랑 4억 5천 건물이 어떻게 똑같냐, 분명히 그런 말 하실 거예요. 이 부업 150도요 올라요,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업으로 150만 원을 벌어도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실제 영상 찍었을 때 월에 150을 부업으로 벌었어요. 뭐 잘 벌 때는 250도 벌었지만 평균적으로 150을 벌었어요. 그러다가 3개월에서 4개월이 지났을 때 제 수익은 1,500으로 올랐어요. 급격하게 올랐죠. 10배가 올랐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같은 광고 대행이지만 상품이 바뀐 거예요. 이 150만 원 벌 때는요 체험단, 기자단이라는 걸 운영했어요. 이거는 한 건당 20만 원 정도 받거든요. 한 건당 20만 원이면 7곳, 8곳을 운영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체험단과 기자단을 운영했던 광고주들이 어느 날 자신들의 블로그에 글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브랜드 블로그, 줄여서 부블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품을 운영하게 됐어요. 이 상품은 얼마냐? 건당 가격이 1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서 체험단, 기자단 운영하는 것보다 시간이 덜 들어요. 이전에는 한 7곳, 8곳을 해서 150만 원을 벌었다면 이건 최소한 700에서 800이잖아요. 시간이 덜 들는다고 했죠. 시간이 덜 드니까 더 많은 곳을 운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3, 4개월 만에 1,500만 원을 벌게 된 거예요. 150만 원 벌 때나 1,500만 원 벌 때나 마케팅으로서의 본질은 동일했어요. 하지만 뭐가 바뀌었죠? 상품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제 수익이 10배로 증가했어요. 지금은 또 달라요. 지금은 블로그만 하는 게 아니라 종합광고 대행을 해요.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다 합니다. 파이가 이제는 더 커지게 된 거예요. 온라인 건물주라는 게 구라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온라인 건물주 이런 말을 하면은 좋은 단어라고만 생각하는데 온라인에 건물을 세우는 게 동일한 과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백날 말해도 안 해요. 아니 못해요. 왜 못할까요? 이 150만 원의 이 단어 자체가요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서요 부업으로 꼭 제가 말하는 광고 대행이 아니라도 150만 원 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부업 시스템을 만들어서 150도 벌 수 있지만 노동원에서도 150을 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 친구들이 실제로 지금 대리운전도 하고요 주말에 고깃집도 해요. 가정이 있으니까 월 150은 그냥 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내가 굳이
여러분들이 무슨 부업 시스템 이런 거 꾸역꾸역 만들어서 벌지 안 벌지도 모르는 150을 버는 것보다 그냥 나 시간 좀 남으니까 주말에 일도 하고 평일에 그냥 소일거리 삼아서 150 벌면 되지.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거든요. 맞죠? 불확실한 150보다는 확실하게 150 버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돈을 벌겠다고 의지가 있는 분들은 이 노동 150으로 가요. 꼭 이게 대리운전과 쿠팡 파트너스 이런 것만 있을까요? 광고대행도 똑같아요. 광고대행으로 돈 벌고 싶어요. 근데 제가 말했던 체험단, 기자단 이런 거는 뭔가 광고를 운영하는 것도 힘들 것 같고 광고주를 찾는 것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냥 원고 작가를 해버려요. 일만 따박따박 받아서 한 원고당 뭐 3,000원, 5,000원씩 받고 소일거리를 하는 거예요. 부업 150이 아니라 노동 150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노동 150은 성장이 없어요. 분명히 이거 본 분들 건물과 부업은 다르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건물은 냅둬도 성장하기 때문이잖아요. 부업도 150에서 1,500, 1,500에서 정말 몇 억의 매출로 성장이 가능해요. 오히려 더 빠르게 성장이 가능해요. 왜냐? 이건 가볍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 부업 150이 아니라 노동 150을 간 순간부터는 어떠한 성장도 없어요. 여기서 성장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더 시간을 갈아 넣어야 돼요. 150만 원 벌려고 하루 3시간 하던 거를 200만 원 벌려고 하루 4시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성장이 아니죠. 그냥 인생을 갈아 넣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분명히 부업 150과 노동 150 봤을 때 노동 150이 훨씬 더 쉬워 보입니다. 쉬운 거 맞아요. 편의점에서 일하고 대리운전하고 누구나 원고 작가 하는 건요, 요즘 말하는 무지성으로 할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조금 어렵더라도 부업 150 벌면은 된다 말하는 이유는 결국 부업 150이 온라인 건물이 되고 이런 온라인 건물이 여러분들이 이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경험을 안 하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150만 원 번 거 유튜브에 그대로 올렸고요. 1,500만 원 번다는 거 유튜브에도 올리고 클래스 101에도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종합 광고대행 사는 거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과 부업이 다르다고 말하는 분들은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건물은 그냥 냅둬도 돈이 따박따박 들어온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부동산 투자도 관심이 많잖아요. 제 건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문제가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줘야 돼요. 세입자가 원하는 거 들어줘야 되고요. 때로는 인테리어 해줘야 되고요. 때로 하자가 나오면 보수도 해줘야 돼요. 이번에 제 부동산 중에 하나는 쥐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인테리어 풀로 다 했는데도 어떻게 쥐가 갉아먹고 또 들어왔어요. 그 쥐를 없애느라고 인테리어를 또 다시 줬어요. 100얼마 들었죠. 그리고 한 군데는요, 물이 샌대요. 어디서 물이 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새는 것을 찾느라고 돈을 또 많이 들였어요. 그리고 한 군데는 세입자가 나가신대요. 세입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세입자를 또 다시 맞춰야 되죠. 그럼 또 비용이 들어가요. 건물도 계속 유지가 필요하고 보수가 필요해요. 건물이 자체적으로 사람의 몸처럼 회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부업은 어떨까요? 부업은 건물과 다르게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부업은 처음엔 힘이 많이 들죠. 왜냐하면 내가 시스템을 만든 거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요, 부업이 사업화가 되죠. 사업화가 나중에 기업화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내가 노동을 하는 건 줄어들고 시스템이 일을 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마치 내가 유지 보수하는 것처럼 그런 노동으로 온라인 건물에서 돈을 버는 것처럼 벌 수 있는 거예요. 건물과 부업하면 건물의 좋은 점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업에 좋은 점이 있어요. 그거는 돈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건물 4억 5천 필요합니다. 풀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억 5천은 필요해요. 부업은 돈이 0원이어도 시작이 가능해요. 그럼 지금 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건물과 부업이냐 했을 때 경제적 자유를 도달하기 위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부업하면서 나만의 사업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이런 선택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업을 안 하는 이유는 결국엔 노동과 부업을 비교하기 때문이고, 그런 잘못된 비교는 지금 이 순간부터 잘라내야 돼요. 노동에서는 경제적 자유 이룰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할 분들은 하고 안 할 분들은 안 할 거예요. 결국 모든 건 행동에 달렸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길 바라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